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대유에 대해서 한번 역학적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대유는 주역의 14번째 캐인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천대유캐에 대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강의를 해 놓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분들과는 다르게 유튜브에는 없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죠. 근데 설계도면이 있어도 그 설계도면을 볼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아주 난해한 고난도의 수술을 할 때 수술 도구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아니면 모든 자료 거기에 대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볼 줄 모르고 해석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하천대유라는 캐를 알아도 그것을 해석하고 볼 줄 모르면 책에 있는 내용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하천대유에 대한 깊이를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대유캐를 일단 해석을 하고 그것을 해부를 하려면, 수술을 하려면 하천대유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면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하천대유캐의 재해석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 나왔고요. 주역은 제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도 주역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역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 강의를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제가 강의를 해야만이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하천대유캐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수술하고 해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8개의 캐상과 세로로 되어 있는 8개의 캐상을 조합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합해서 한 짝을 이루어서 두 짝이 돼서 그것이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1건천, 2태택, 3리화, 4진내, 5순풍, 6감수, 7간산, 8곤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기 막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뭐 배우기가 쉽습니다. 수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건천과 이렇게 8곤지는, 자, 이런 1건천은 다 양캐로 되어 있고, 자, 8곤지는 다 음캐로 되어 있죠. 반대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태택해야 이렇게 여기 보면은 7간상캐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음이고 양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이렇게 다 반대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역의 출발점을 이렇게 보시면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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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그 다음에 다시 배수 양양 엄멈 양양 엄멈 배수, 양이 4개 가고 음이 4개 가고 요렇게 수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빨간 표시로 해놓은 양캐 12개, 자, 파란 표시로 해놓은 음캐가 12개, 여기서 나오는 12개는 뭔가 하면 어떤 발전을 이루어낸가 하면, 자, 1년 12달, 그리고 명리에서 쓰고 있는 12지, 그리고 우리가 자미두에서 쓰고 있는 12궁, 자, 요런 것이 다 여기서 탄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난 12시간, 반 12시간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천대유캐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타이틀이, 조합된 타이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64캐를 다 하는 것보다 요 1000캐와
공캐의 타이틀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이렇게 볼게요. 자, 요 상캐, 요걸 상캐라 그러고, 요걸 하캐라 그러고, 요거 외캐라 그러기도 하고, 내캐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자, 상캐, 청캐와 하캐, 청캐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지면,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이루어지면, 건이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중천건이라고, 중자를 여기 붙어서 학문적으로 풀이를 할 때는 중자를 붙어서 중천건이라고 이렇게 읽고요. 중천건, 준택택, 중미화, 중래진, 중풍손, 중수감, 그 다음에 중상간, 중지곤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술사들이, 점사를 볼 때는, 중간에 위자를 붙입니다. 위자. 그래서, 건이천, 태기택, 니리화, 진리래, 손위풍, 가미수, 관이산, 곤위지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경상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발음이 어떨 때는 경상도 발음이라 정확한 발음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괴도 쾌라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타이틀은 이렇게 건이천 이렇게 되고 요건 천이죠. 천택리. 타이틀을 할 때 앞에 건택리, 진, 솜, 감, 간, 곤 이거 안 씁니다. 그리고 뭐만 쓰는가? 뒤에 있는 천이라든지 택이라든지 할이라든지 래, 풍, 수, 산, 지 요것만 씁니다. 그래서 천택리 이렇게 조합이 되고 천하동인, 천례무망, 천풍구, 천수송, 천산돈, 그 다음에 천지비 이렇게 되고요. 직캐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가 먼저죠. 지라는 이름과 천이라는 이름, 지천태, 지택님, 지화명이, 지래복, 지풍성, 지수사, 지산겸, 그 다음에 지와 지캐가 이렇게 되면 요 곤이지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천하동인캐, 우리가 하천대유캐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요 학캐가 여기 세 번째죠. 이렇게 세 번째 캐, 세 번째 캐 요 학캐와 그 다음에 하천이니까 이게 첫 번째 천캐가 요렇게 조합이 돼서 하천대유라는 캐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천계유는 주역의 캐상을 풀이하는 것은 두 개의 조합이 짝을 이루어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하천대유는 천하동인에서 나온 캐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건이천, 곤이지 어떻게 출발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천대유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주역은 이렇게 원에서 태극에서 나왔죠. 태극에서 나왔는데 태극은 둥근 원 안에 즉 지구를 뜻하기도 하고 둥근 원 안에 엄과 양이 요렇게 S자의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S자는 뭔가 하면 달이 마늘에서 점점 줄어서 반달이 되고 반달에서 초승달이 되고 다시 거문달이 돼서 다시 둥근 달로 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S자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음은 이렇게 보면 이게 숫자로 한원을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6이라는 숫자가 음에 해당이 되고요. 자, 9라는 것은 요거는 양이라는 숫자인데 여기는 양이라는 숫자는 9라는 숫자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음은 6이라고 보시고 양은 9라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음은 여기서 요 부분이 동지가 되고요. 여기는 하지가 되는데 동지는 음의 극대화, 하지는 양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이것이 하루에 1분씩 점점 동지가 되면 하루에 1분씩 점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하지가 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길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부터는 동지로 이렇게 가면 점점 하루 1분씩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져서 동지가 되면 동지에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게 되는 그런 것을 요 도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6과 6과 9라는 숫자를 설명을 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청캐와 청캐를 제가 지금 요렇게 제가 지금 요렇게 딱 칠판에다가 자석으로 붙여를 놨는데요. 청캐는 전부 다 요렇게 양캐로 요렇게 6개가 요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상캐도 요렇게 양캐로, 하캐도 요렇게 양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르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여기도 요거는 첫 번째를 요렇게 주역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게 땅에서부터 사람이 살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양은 9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음은 이렇게 6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데요. 그냥 처음에 이 첫 번째 시작에서 1이라는 사용을 자나하고 초라는 걸 사용합니다. 시작하는 초. 네. 그러면 요거는 초구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92, 93, 94, 95, 제일 마지막 위에는 상이라는 걸 사용해서 상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리고 음캐는 이렇게 보면 초6, 62, 63, 64, 65, 마지막 여기는 상6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주역을 이제 처음 이렇게 주역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건의청캐가 나옵니다. 건의청캐를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중천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천건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변화를 해석하는가 하면, 자, 양요가 이렇게 전부 다 6개 양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뒤집거든요. 이렇게 고도로 이렇게 들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요 캐는 그대로 뒤집어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대칭으로, 서로 간에 대칭으로 있는 캐를 뒤집어도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캐, 그거는 어떤 것으로 하는가 하면은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양은 음으로 바꾸고 음은 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건 양이니까 이렇게 음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양이니까 음으로 바꾼 거고, 양이니까 음으로 바꾼 거고,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주역의 두 번째 나오는 캐상은 곤이지, 중지곤이 됩니다.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걸 전체를 그대로 다 바꿉니다. 바꾸면 이렇게 중지곤이 되고요. 그러면 주역에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나 지구에 사는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세 번째로 넣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숙해죠. 이렇게 숙해. 저 숙해는 이렇게 감숙해가 6번에 해당이 되어 있죠. 6번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중년캐라고도 얘기를 하죠. 감중년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숙해고, 상캐는 숙해고, 이렇게 하캐는 래.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릴 때는 우레가 칠 때가 있죠. 내는 우레를 말하는 겁니다. 천둥번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읽을 때는 타이틀은 수레둔. 자, 여기에 있는 요런 글자들이 다 어떤 답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요걸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타이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캐는 한번 보세요. 요 캐는 요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뒤집으면, 자, 어떻습니까? 요 캐를 요렇게 뒤집으면 요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네 캐가 뭔 캐가 됐죠? 산캐가 됐죠. 산, 그죠? 예. 요렇게 보면 칠간산 상캐가 됐어요. 앞에 간은 안 쓰고 뒤에 산만 쓰니까 산캐가 됐고, 수캐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고 했으니까 산수몽. 요런 식으로 여기 하나 두 개의 이렇게 캐상이 이렇게 설명이 돼, 조합을 해서 설명을 해석을 붙여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점을 칠 때, 주역 점을 칠 때는 서죽 상가지 50개와 서주는 요거 주사위를 말하는데요. 주사위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8면체 주사위 2개와 그 다음에 6면체 주사위 1개가 있어야 되고요. 8면체 주사기는 서로 색상이 틀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상캐와 하캐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면 뭐 서죽도 없고 서주도 없고 제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다른 데 갔다가 이런 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매하역수라는 학문으로 주역점을 치게 됩니다. 주역점은 이런 서죽이나 서주가 없어도 숫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숫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에 시간을 볼 때 딱 보는 그 시간의 숫자, 그 다음에 뭐 새소리라든지 물소리라든지 종소리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모든 사물이나 자연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상캐를 외캐라 그러고 하캐를 내캐라 그러고, 같은 경우 그 상캐 하캐가 같은 경우에는 양은 음으로 바꿔주고 음은 양으로 바꿔줘서 점사를 보시면 되고, 그 외 캐상은 한번 무조건 뒤집는다. 뒤집어서 그 캐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여기서 상캐, 하캐, 외캐가 같은 경우 양을 음으로 음을 양으로 바꿔주는 요거를 다시 한번 다른 곡의 캐상을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역점을 칠 때 변화캐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주역 27번째 64개 중에 27번째 요 캐가 산내이 캐인데요. 자, 요거는 상캐죠? 이렇게 보면, 네. 요렇게 간상연캐, 요렇게, 네 캐고.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캐 모양을, 상캐와 레캐를 요렇게 조합을 했을 때 보면, 자, 어떤 모양이 나왔었나요? 이렇게 보면. 자, 요 캐를 만약에 뒤집는다 그래도 여기 위로 올라가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요렇게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나올 때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뒤집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캐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 양캐는 음캐로 바꾸고요. 음캐는 양캐로 바꾸고, 음캐를 양캐로 바꾸고, 음캐를 양캐로 바꾸고, 음캐를 양캐로 바꾸고, 양캐는 음캐로 바꾸고. 너무 쉽죠? 네. 그러면 요 캐는 위에는 택캐가 나오고요. 밑에는 풍캐가 나오고, 요거는 택풍대가, 요 두 글자 요렇게 밑에 있는 뭐 산내이라든지 태풍대가라든지 풍택중부라든지 내산소가라든지 요런 것을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주역의 64캐에서 홀수로 시작되는 거, 홀수로 시작되는 게 시작캐가 되고요. 이렇게 짝수로 되는 게, 짝수로 시작되는 거는 변화캐가 됩니다. 그리고 61번째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풍캐가 되고요. 요거는 택캐가 되는데, 풍택중부캐가, 자, 요거 어때요?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똑같은 모양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음은 양으로. 자, 양은 음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택중부가 내산소각해가 나오고 산내캐에는 택풍대각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똑같은 모양의 캐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어쩐다?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화캐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하천대역캐로 들어가서 하천대역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하천대역캐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또 그 목적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대유와 천하동인을 한번 설명하기 전에 그 장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회사명을 지을 때 상호 장명에 있어서 두 글자 명리의 육합이나 또는 세 글자 명리의 삼합으로 짓게 되는데요. 두 글자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세 글자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모레라든지 이런 회사명이 있죠. 만약 하천대유나 천하동인같이 네 글자로 짓게 되면 명리 사충이 작용합니다. 인신사해충, 좌오묘유충, 진술충, 이렇게 충으로 작용해서, 합이 아닌 충으로 작용해서 파멸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송사라든지 관제구설이 필히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사주의 금이 용신인 사람은 네 글자로 지어도 무방합니다. 그럼 현재 네 글자로 지어서 거기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상호를 새로 하는 것이 좋지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천대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동인은 주역의 13번째고요. 하천대유는 주역의 14번째 캔데요. 천하동인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캐인 하천대유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천대유를 알기 위해서는 천하동인을 알아야 됩니다. 주역은 이렇게 항상 요 두 개의 대성캐가 요 캐 하나는 소성캐, 요게 완성인 대성캐 두 개가 한 짝이 돼서 움직입니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역을 점을 칠 때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좀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어떤 얘기도 안 하고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주역점을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 친구가 오늘 나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주역점을 칩니다. 서죽으로 쳐도 되고 서주 주사위로 쳐도 되고, 그러면 뭐 간단한 거는 서주가 좋은데요. 문구사에 가면 8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6면체 주사위도 있고, 8면체 주사위 2개를 사고 6면체 주사위를 이렇게 사서 집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8면체 주사위만 색상을 바꾸면 됩니다. 빨간색은 뭐 하늘캐, 청캐로 하든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캐로 하든지, 그건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하동인캐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틀림없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사업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인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동업캐입니다. 동업캐. 동업캐가, 이 동자가 한 가지 좀 같을 동자 아닙니까? 무슨 일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남 대장동 개발 천하동인 그 회사의 이름은, 이 회사 이름을 지은 거는, 이거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캐가나 천하동인캐가 나오면 어쩔 수밖에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가 천하동인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하동인은 이건 지금 회사의 상호 타이틀을 달아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은 일인 어떤 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양이라면, 낮이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캐와 반대되는 캐로 그것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청캐죠. 청캐는 반대되는 캐가 지캐가 되고요. 화캐는 반대되는 캐가 수캐가 되죠. 그러면 지수사캐가 나오는데요. 지수사캐가. 지수사, 이게 사는, 요 사자는, 서성사자이기도 합니다. 뭐, 교사, 강사할 때, 그런 사자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수사캐는 이게 어떤 캐인가 하면,
싸움캐입니다. 싸움. 전쟁, 충돌 이런 캐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들어간 땅 밑에 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군대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마을이 형성된다든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놓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은 큰 싸움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출사표할 때 사자가 이게 요 사자를 쓰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많이 다치죠. 많은 상처를 입죠. 예, 부상이 심하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사, 이게 천하동인의 수문캐가 지수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사자가 주역에서는 사를 그냥 이게 서성사자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어느 정도, 내공이 생길수록, 이 사자는, 일사자로도 작용을 하고, 넉사자로도 작용하고, 때로는 죽을 사자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한문의 사자는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점을 치는 사람의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 천이죠? 여기 천캐고, 요거는 수캐죠? 요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수송. 송은 송사를 얘기합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거고, 또, 요렇게 직해와 학해, 지화, 명의. 그러면 땅 속으로 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깜깜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모든 게 깜깜해지면 답답하죠? 안 보이죠? 네. 암울한 일이 벌어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요 캐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하동인에서 변화인 캐가 천하동인을 요렇게 돌리면 화천대유가 되는데요. 하천대유는 유튜브를 보면 학문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풍요라든지 하배라든지 뭐 임금캐라든지 그런 게 학문적으로 있는데 주역은 철학적인 사상이 있는 학문적인 거는 점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거는. 네. 점을 치는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요거는 지금, 양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양으로 되어 있고, 일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하나에 다섯 남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이 캐를 썼을 때, 나오면 이 캐는 남자가 요렇게 많이 요렇게 첨다 있죠? 첨다 남자들만 오는 캐니까 매우 좋은 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자만 상대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정캐가 나왔다면 첨다 이게 여자가 와야 되는데 첨다 남자가 오니까 네, 이거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주역은 상황에 따라서 정캐 해석이 틀리고요. 자, 하천대유 캐는 천하동인 변효가 이렇게 돼서, 그냥 합을 하고, 태평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캐입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거는,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날씨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늘에 태양이 탁 정해져. 날씨가 매우 좋은 거죠. 그러면 공사의 진행 사항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이렇게 보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지으면 분양이 돼야죠. 요거는 분양 완판이 된 분양 완판캐입니다. 가장 좋은 분양이 빨리 되는 분양 완판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임금 자리, 임금의 자리인데요. 임금의 자리에 벌써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자가 들어가서 창문을 열은 캐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면 입주가 다 된 캐입니다.
그래서 분양캐로서 가장 좋은 캐이기 때문에 하천대유라는 요 이름은 분양에 대해서는 완전히 좋은 캐라고 작용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 하천대유는 간판을 이렇게 달았으니까, 하천대유라는 간판을 달았으니까 요거는 겉으로 드러난 캐고, 만약에 어떤 것이 안 보이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를 볼 때는 제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죠? 반대로 봐야 되겠죠? 자, 화캐는 어때요? 수캐로 보고, 청캐는 지캐로 보죠? 그러면 요거는 수캐가 되고 지캐가 되는데, 그러면 수지비라는 캐가 나오게 됩니다. 수지비라는 캐가 나오는데요. 비는 다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글자로 한원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뭐 글자로 한원하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내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자, 수는 그냥 이게 삼수변이고, 수는 글자로 한원하려면 삼수변으로 만들어야죠. 지는 요는 토가 되죠. 토가 되니까 삼수변에 토를 더하고 비는 마늘물을 더하면 법이라는 한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천대유의 속에는 이렇게 법적인 것과 법에 해당된 많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거기에 대한 것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가 있는 그런 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주역점은 사주를 모르거나 이럴 때 순간 단시점으로 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서주를 주사위 서주를 구입을 해서 주역점을 자꾸 쳐보시면 그 내공이 많이 틀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인이라든지 대유라든지 이 사라든지 이런 것이 답이 되지만, 그것이 학문적으로는 것과는 안 맞다. 그거는 본인의 내공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하천대유도 예를 들어서 이게 모든 것은 천인지로 이런데 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6개의 효사, 요걸 하나를 갖다가 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사. 그래서 요거는 양은 9라고 사용하고 엄은 6이라고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개로 표시되어 있는 주사위가 1번이 나왔다면 양을 이렇게 엄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1번이 나왔다면,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뭐가 되는가 하면 위에는 학캐가 되고 밑에는 풍캐가 되죠. 이렇게 화풍정. 화풍정은 좋은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큰 이렇게 세 발 달린 소철 걸어놓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일로 파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하동인 욕해에서 요거는 만약에 요렇게 요게 붙였다, 요렇게 됐다, 일요가 요렇게 됐다 하면 요거는 청캐고 요거는 상캐가 되지 않습니까? 천산돈. 돈은 도망갈 돈자입니다. 숨을 돈자입니다. 도망간다 이거죠. 뭐가 잘못돼서. 그래서 요거는 차례대로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6이 나와서 동요가 6이 나와서 이건 내지 않습니까? 떨어졌네요. 이렇게 동요가 6번이 나오면 이렇게 보면 내캐로 바뀌죠. 내천대장이 나옵니다. 요런 거를 갖다가 자꾸 쳐보시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내천대장은 성남동 대장하고 같은 대장이 작용하죠. 대장이 작용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주역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눠서 3번 칠 때도 있고 5번 칠 때도 있고 결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쳐야 됩니다. 한 번으로 그것을 완전히 쳐는 그런 학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던 천화동인과 하천대유의 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재미있는 것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